2026년 2월 2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갤럭시 언팩 무대 위 삼성 MX 사업부 수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전 세계 미디어의 이목이 집중된 순간이었습니다. 갤럭시 S26, 올해는 다릅니다. 그 한마디와 함께 화면에 거대한 로고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엑시노스 2600. 그 순간 현장에 있던 수백 명의 기자들 사이에서 묘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놀라움인지 기대인지 아니면 여전한 반신반의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섞인 반응이었습니다. 그 탄성 속에는 딱 하나의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삼성, 진짜로 자신 있는 거야? 네, 진짜입니다. 매년 퀄컴에 6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바치던 삼성이 발열로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조롱받았던 그 엑시노스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S25에서 자기 칩을 스스로 빼버리는 굴욕을 당했던 그 삼성이 2나노 엑시노스로 퀄컴과의 주도권 경쟁을 선포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신제품 발표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전체의 명운을 건, 말 그대로 기업의 사활을 건 기술 자립의 선언입니다. 오늘은 이 선언의 배경부터 기술의 실체, 그리고 퀄컴의 무서운 반격까지 전부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왜 삼성은 하필 지금 이 거대한 승부수를 던졌는지, 2나노 엑시노스는 정말 우리가 알던 그 모습과 달라졌는지, 그리고 퀄컴은 삼성의 자립을 막기 위해 어떤 칼을 빼들었는지, 끝까지 보시면 이 싸움이 단순한 칩 승부가 아닌 삼성 반도체 생태계 전체의 생사가 걸린 경쟁임을 이해하시게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편하게 시청해주세요. 일단 숫자부터 명확히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최첨단 스마트폰의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싼지 그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퀄컴의 플래그십 칩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삼성은 이걸 한 개 살 때마다 수십만 원이라는 거액을 냅니다. 그리고 삼성은 매년 수천만 대의 갤럭시를 전 세계에 팔죠.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삼성이 퀄컴에 지급하는 비용만 연간 약 6조 원에 달합니다. 6조 원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고요? 삼성전자 DS 반도체 부문이 전례 없는 적자로 허덕이던 2023년에 한 해 영업 손실과 맞먹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 반도체 사업에서 수만 명의 직원이 밤낮 없이 죽을 만큼 고생해서 번 돈을 해마다 고스란히 퀄컴의 금고에 채워주는 기이한 구조였던 거죠. 내가 직접 밭 깔고 씨 뿌려 정성껏 수확한 쌀을 매년 지주한테 몽땅 갖다 바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현대판 소장농이 따로 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퀄컴은 최근 들어 협상 테이블에서 더욱 강경하고 고압적인 자세를 취해왔습니다. 사실상 대안이 없는 삼성을 상대로 칩 단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공급 조건조차 까다롭게 조이기 시작했죠. 삼성 MX 사업부 입장에서는 폰을 팔면 팔수록 이익의 핵심이 퀄컴으로 빨려 들어가는 허탈한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은 결단했습니다. 퀄컴의 갑질을 더는 견디느니 직접 만든 2나노 칩으로 정면 돌파하겠다고. 이건 선택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독자 칩을 쓰고 싶었다면 진작 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지금 이 시점이냐고요? 그건 바로 지난 몇 년간 쌓여온 엑시노스의 처참하고 뼈아픈 흑역사 때문입니다. 직접 만든 칩이 오히려 제품의 가치를 망쳐버린 굴욕의 시간들, 잠깐 되짚어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시노스라는 이름 세 글자를 들으면 아직도 많은 소비자 머릿속에 딱 세 단어가 떠오릅니다. 발열, 손난로, 그리고 핫팩. 엑시노스 2200이 탑재된 갤럭시 S22 시리즈를 기억하십니까? 게임 몇 판만 돌리면 칩이 온도를 못 이기고 뜨겁게 달아올라 성능을 강제로 낮춰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삼성은 이걸 GOS, 즉 게임 최적화 서비스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그냥 성능을 억지로 깎아내리는 성능 대학살이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 기술로는 풀파워를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를 전 세계에 스스로 시인한 셈이죠. 국내외 테크미디어까지 줄줄이 이 논란을 다루면서 삼성은 수조 원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작년의 S25였습니다. 삼성은 마침내 S25 시리즈 전 모델에서 엑시노스를 완전히 제거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메이커가 자기가 설계한 칩을 스스로 포기한 이 결정은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백기투항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칩은 아직 시장의 눈높이에 내놓을 수준이 절대 못 됩니다. 라는 뼈아픈 공개 자백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이 처절한 굴욕이 삼성을 다시 깨웠습니다. S25에서 엑시노스를 전량 퇴출시킨 바로 그날부터
삼성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 팀은 2나노 공정이라는 벼랑 끝에서 절치부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롱의 기억을 뼈에 새기며 2년간 오직 S26 하나만을 바라보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달려온 겁니다. 실패는 한 번으로 족하다고 이번에는 반드시 전 세계가 놀랄 칩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과연 그 절치부심의 2년이 충분했을까요? 이제 우리가 마주할 기술의 실체를 직접 뜯어봐야겠습니다. 엑시노스 2600의 핵심 무기는 삼성 파운드리의 아비심작 3세대 GAA 2나노 공정입니다. GAA,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전류가 새는 구멍을 완벽하게 막아내는 기술입니다. 반도체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작아질수록 전기가 의도치 않게 옆으로 새나가는 누설 전류 문제도 동시에 커집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 여기저기서 물이 졸졸 새는 것처럼요. 이 새나가는 전류가 그대로 열이 되고 배터리를 미친 듯이 잡아먹죠. 바로 역대 엑시노스가 유독 발열에 시달렸던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삼성의 GAA 기술은 이 전기가 흐르는 통로를 사방에서 촘촘하게 감싸서 누설 전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삼성이 공식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전 세대 공정 대비 전력 이익률이 최대 25%나 향상됐습니다. 에너지는 덜 쓰면서 더 강력한 힘을 낸다는 뜻이죠. GPU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독자 설계한 GPU 엑스클립스 960은 AMD의 최신 RDNA 아키텍처의 기반으로 설계되어 그래픽의 혁신이라 불리는 레이트레이싱 성능을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과거 엑시노스 GPU가 그럭저럭 돌아가는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모바일 게이밍 시장을 정면으로 타격하겠다는 강력한 야심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발열 해결을 위한 결정적인 신의 한 수, 바로 HPB 방열 구조입니다. HPB는 쉽게 말해 칩 뒷면에 열을 빛의 속도로 흘려보내는 전용 고속도로를 깔아놓은 겁니다. 열이 칩 안에 쌓여 과부하를 일으키기 전에 빠르게 외부로 분산시키는 이 구조야말로 과거 손난로 엑시노스와의 결별을 고하는 가장 확실한 차이점입니다. 발열이라는 지독한 고질병에 드디어 제대로 된 처방전을 쓴 셈이죠. 하지만 기술 스펙은 술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실제로 사용자가 손에 쥐었을 때의 성능이죠. 그래서 삼성은 언팩 현장에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도발적인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삼성 파운드리에는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어두운 소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율 문제입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공정을 개발해도 실제로 작동하는 정상 제품이 나오는 비율이 낮으면 비즈니스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3나노 공정 초기 시절 수율 이슈로 애플, 엔비디아, 심지어 퀄컴 같은 거물급 고객들을 줄줄이 경쟁사인 TSMC에 빼앗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나노 공정 역시 업계 안팎에서는 삼성이 이번에도 수율을 못 잡을 것이라는 반신반의하는 시선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언팩 현장에서 삼성이 아주 도발적이고 파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엑시노스 2600이 탑재된 실제 S26 기기를 들고 나와 고사양 게임 실시간 데모를 무려 1시간 넘게 라이브로 진행한 겁니다. 그것도 어떤 외부 냉각장치 하나 없이 있는 그대로의 기기 상태로 말이죠. 보통 제품 데모는 짧고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에서 진행하는 것이 업계의 공식인데 삼성은 우리 이제 정말 자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아 일부러 시간을 길게 끌고 간 겁니다. 현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프레임 드랍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기기의 온도는 게임이 끝날 때까지 정상 범위 내를 유지했습니다. 발열 때문에 손을 못 댈 정도로 뜨거워졌던 과거의 엑시노스와는 확연히 다른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전문가들과 기자들 사이에서 오, 이번엔 정말 다르다는 감탄이 터져나온 건 삼성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신호였습니다. 물론 언팩 데모는 철저히 준비된 환경입니다. 진짜 시험 때는 이제 수천만 명의 전 세계 소비자가 일상에서 칩을 직접 써보는 그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못쓸 물건이라는 오명을 벗겨내기에는 충분한 실전 능력이었습니다. 문제는 삼성이 이렇게 성공의 조짐을 보이자마자 절대 순순히 당하고만 있을 리 없는 퀄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6조 원이라는 거대한 매출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퀄컴이 꺼내든 반격 카드는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퀄컴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절대 미소를 짓는 법이 없습니다. 특히 협상 테이블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삼성이 엑시노스를 S26 기본 라인업에 공격적으로 탑재하기 시작하자 퀄컴은 4개의 날카로운 칼을 동시에 삼성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을 이용한 반격입니다. 갤럭시 S26 울트라는 여전히 스냅드래곤이 탑재된 모델인데 이 제품의 가격이 전작 대비 약 15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인상폭을 퀄컴이 삼성에게 보내는 조용한 협박이자 경고장으로 해석합니다. 우리 칩을 안 쓰겠다면 네가 가장 아끼는 울트라 모델의 가격 부담은 알아서 감당해라 라는 메시지죠.
결국 소비자가 애꿎기 지갑을 더 열게 된 셈입니다. 두 번째는 공급망을 이용한 반격입니다. 퀄컴은 칩 공급 우선순위를 얼마든지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당장 무기를 휘두르지 않더라도 공급을 늦추거나 수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협상 카드를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삼성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됩니다. 삼성이 엑시노스 모델 비중을 높일수록 퀄컴에 의존하는 울트라 라인의 공급망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를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장 교묘하고 지독한 특허의 반격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부분입니다. 퀄컴의 칩을 단 하나도 사지 않아도 퀄컴에 막대한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통신 특허 로열티입니다. 전 세계 LTE와 5G 기술의 핵심 특허를 퀄컴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엑시노스로 전환하여 칩 매출이 줄어들더라도 퀄컴은 로열티 협상에서 그 손해를 그대로 메우려 합니다. 칩은 팔지 않아도 수익은 챙기겠다는 전략. 이건 비즈니스 차원을 넘어선 압박입니다. 네 번째는 기능 차별화를 통한 심리전입니다. 퀄컴은 스냅드래건 4 갤럭시라는 전용 브랜드를 앞세워 스냅드래건이 들어간 모델에만 특정 AI 기능을 독점적으로 몰아주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두 모델을 나란히 두고 비교했을 때 자연스럽게 역시 비싼 스냅드래건 모델이 최고네 라고 느끼게 만들어서 엑시노스 탑재 모델을 슬그머니 성능 떨어지는 2등 제품이라고 인식시키는 낙인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결국 퀄컴은 가격으로, 공급으로, 특허로, 그리고 기능 차별화로 동시다발적인 압박을 가하며 너희가 우리 없이 정말 살 수 있을 것 같아?를 증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파상홍세가 가름없습니다. 이 거대한 압박을 이겨낼 방법은 단 하나, 엑시노스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성공하는 것뿐입니다. 자, 이제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합니다. 더 큰 그림을 이해해야 이 싸움의 본질이 보입니다. 엑시노스 2600은 단순히 갤럭시 S26이라는 스마트폰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이 아닙니다. 이 손톱만한 실리콘 덩어리 하나에 삼성전자의 핵심 5개 사업부의 운명이 도미노처럼 촘촘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바로 파운드리 사업부입니다. TSMC의 거물급 글로벌 고객들을 줄줄이 빼앗기며 존립의 위기에 몰린 삼성 파운드리가 이번 엑시노스 2600을 통해 우리 2나노 공정 진짜 완벽합니다.를 증명해야만 전 세계의 큰 손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엑시노스가 성공하면 파운드리는 강력한 실전 레퍼런스를 얻지만 실패하면 TSMC의 일강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운드리의 사활이 이 칩 하나에 걸려 있는 겁니다. 시스템 LSI 사업부는 존재 이유 그 자체가 걸려 있습니다. 이번에도 엑시노스가 시장의 외면을 받는다면 삼성 내부에서도 성능 안 나오는 사업부 그냥 접고 편하게 퀄컴 사다 쓰자라는 회의적인 목소리를 도저히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들에겐 이번은 마지막 기회라는 처절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MX 사업부는 가격 결정권과 주도권을 되찾아와야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퀄컴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갤럭시의 제조 원대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면 그 아낀 비용을 카메라 센서, 디스플레이, 배터리 같은 다른 혁신 기술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6조 원이라는 여유자금이 생기면 갤럭시의 경쟁력 자체가 아예 다른 차원에 인후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의외일 수 있지만 메모리와 가전 사업부도 이 거대한 흐름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파운드리와 모바일 사업이 안정화되어야 삼성전자 전체의 투자 체력이 생기고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할 차세대 HBM 메모리 개발이나 가전용 AI 칩 내재화에도 속도가 붙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갤럭시 S26에 들어간 이 작은 칩 하나가 삼성전자라는 거대 생태계의 방향타를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S26은 단순한 스마트폰 신제품이 아닙니다. 삼성 반도체 리더십의 붕괴를 막는 최후의 방어선이자 전 세계를 향해 다시 한번 삼성이 최고임을 알리는 반격의 신호탄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 핵심은 딱 이겁니다. 엑시노스 2600은 삼성의 갑작스런 충동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6조 원이라는 거대한 압박과 퀄컴의 끝없는 갑질이 방아쇠를 당겼고 활용이라 조롱됐던 굴욕과 S25 전량 퇴출이라는 뼈아픈 슈치가 삼성의 절박함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2나노 GAA 공정, HPB 발열 시스템, 독자 GPU라는 무기를 장전하고 다시 링 위에 올라섰습니다. 이번엔 절대 지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득 채운 채 말이죠. 물론 퀄컴도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가격 인상, 공급 지연, 특허 공세, 기능 차별화라는 4개의 무기를 들이밀며 어디 한번 버텨보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경쟁 예상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잔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승부의 최종 심판은 결국 소비자 여러분입니다. 수천만 명의 이용자가 손안에서 와 진짜 엑시노스가 완전히 갈라졌네 라고 느끼며 증명하는 순간 퀄컴의 모든 반격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이 퀄컴의 전방위 압박을 정면으로 뚫어내고 진정한 반도체 주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엑시노스 2600, 이번엔 정말 믿고 써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안전한 스냅드래곤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현장 검증이 이 거대한 승부의 진짜 마침표가 될 겁니다. 오늘 긴 이야기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